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그 크리스탈의 결정 구조를 정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원자가 배열되어 있다면 우리가 파동이라는 파장의 빛을 쪼였을 때 그게 보건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특정한 곳에서 밝은 빛이 일어난다. 그런 정보로부터 거꾸로 이 레티스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파동을 이제 해보는 건데, 이때 물질파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빛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을 쓰는 경우는 이 결정 구조에서 원자 사이 거리하는 데는 옹스트롬 오도의 그런 파장을 가진 게 엑스레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빔, 그러면 전자 빔을 쓸 때는 물질파 이론에 따라서 파장을 정하게 되는데, 이 파장이 공교롭게 여러분들이 전자현미경하고 투과 전자현미경 쓰는 에너지가 유사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전자현미경에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빛을 볼 때 한 몇 볼트 정도 가해줍니까? 대학원생들이니까 실험하잖아요. 실험하는데 전자 빔을 써서 원자 구조를 볼 때, 재료 구조를 볼 때 한 몇 볼트 여러분 씁니까? 1kV? 30kV, 수십 kV죠. 계산해 보면 여러분의 수십 kV 정도의 가속된 에너지를 가지고 쓰면 걔가 공교롭게도 물질파의 그 파장이 해당되거든요. 원자 사이 간격이라는 요 근처에 될 수 있는 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TM 같은 경우에 80kV를 쓰죠, 그죠? 200kV 막 쓰고 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줄 때, 총 에너지가 주어질 때, 요 루트 EME 그랬을 때, 운동량이 루트 EME면 E에 해당되는 게 20kV, 뭐 200kV 그걸 넣어주고 각각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파장을 계산해 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왜 표정이 왜? 그 파장 계산해 보라면 기억나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이런 파동을 가진 빛을 쪼였을 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이런 야근막처럼 위에 반사되는 것과 바로 아래 반사되는 것 사이에 얘가 멀리서 눈으로 보면 이게 두 개 합쳐서 들어옵니다. 합쳐서 들어오는데 인접한 것이 바로 합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눈에 들어올 때 얘가 보강 간섭 혹은 소멸 간섭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에 반사되는 거하고 아래층에 갖다 반사되는 게 요 사이 경로차에 해당되는 게 요 2D 사인 세타. 2D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하고 파장의 파장의 정수배 더하기 반파장 차이일 때 그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요게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사된 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사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디프렉션 패턴으로부터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데, 이 조건이 바로 브락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브락스 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D 사인 세타가 n을 람다라는 조건 때문에 보면 이게 우리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 같은 거 할 때 x축이 세타고 그다음에 y축이 카운트 per minute 돼 있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얘가 엑스레이 디텍터는 엑스레이 에너지를 때려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자 개수가 전자 발생해서 커런트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보통 방사능하고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가이거 밀러 개수관이라 그래서 강한 에너지의 빛이 쪼여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 전자가 전류로 기하게 되어서 y축은 카운트 per minute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레티스 컨스턴트가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체에서는 이런 층들이 개수가 많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플 큐빅이라 그래서 그냥 요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위층 아래층 모양이 같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것과 다른 방이 같은데 얘가 심플 큐빅이 아니라 테트라고널이다. 그러면 한쪽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직육면체. 여러분들이 결정구조에서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리고 길이 다 다른 여러분 혹시 결정구조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플 큐빅이 있다가
한쪽이 늘어나면 테트라고널이고, 그리고 얘가 또 늘어나면 ABC가 다 다른 경우는 오소고널이고, 이런 이런 결정 구조가 있는데, 보면 방향에 따라서 인접한 막의 거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가 있으면 8개가 있으면 위에 층과 아래 층의 거리는 D죠, 이게. 그죠? D인데, 요게 입사하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대각면으로 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면이 됩니다. 대각면을 쫙 대고, 또 그 다음 대각면을 쫙 해보면, 대각면일 때는 요 사이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의 배치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자르냐에 따라서 그 면과 면 사이 거리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다른 면의 간격, 그게 다 2D 사인 세타는 조건이 다 n 람다로 만족하는 경우에 빛이 나니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크 나오는 거는 각각 요 결정면의 방향에 따라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요 피크 하이트 같은 게 또 다르죠. 그죠? 전자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원자구를 다 때렸을 때 이 엑스레이가 느끼는 거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구름, 얘 모양을 느끼니까 얘가 반사될 때 이 구름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건데, 그래서 이런 디프렉션 패턴을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뉴트론도 되고 일렉트론도 되고 다르게 생각하면 프로톤도 되겠죠, 그죠? 되는데 기본적으로 빔이냐 물질파냐도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막에 대해서 보강 간섭에 따라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부터 나오는 게 라오의 반점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넘어갈 때, 여러분 여기서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3000% 빠졌다 하는 거 지나가 많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면 간단한 2D 사인 세타 이런 람다는 손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빔을 결정 구조에다가 조사한 거거든요. 조사라는 게 조사가 아니고 조사. 네. 조사 알죠, 조사. 네. 한글에서도 조사는 조사할 거예요, 그죠? 도는 뭐 이런 거 조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빔 조사가 아니고 인베스티게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딱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원자들이 결정 구조라는 것은 연속적인 게 아니고 불연속적인 원자를 배치를 해서 연속적인 것처럼 쫙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막이 실제 레티스 컨스턴트 크기에 관계되는 그런 빔으로 봐서는 이게 디스크릿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는 그냥 반짝반짝거리죠. 금속 막을 보면 표면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비눗방울 막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구멍이 쑥 뚫리고 있고 그렇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원자 간격, 레티스 컨스턴트에 따라서 이런 T가 되어 있는데, 이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포텐셜, 피리어딕 포텐셜이죠. 피리어딕 포텐셜. 그러니까 주기적인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이 전자 구름의 덴시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T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레티스 컨스턴트 A1, A2, 3차원이니까 A1, A2, A3죠. 그죠? 그래, 정수배로 해서 전 공간에 대해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얘가 위치에 따라서 규칙적인 전자 밀도 나타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다는 피어릭 포텐셜 때문에 밴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어릭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공간에 대해서 이게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반도체에서는 에너지 밴드를 주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고, 여기서는 피어릭 포텐셜이 있는 게 이 전자 밀도가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전자가 가지는 함수가 있을 때 psi의 스타 곱을 한 거. 요게 이제 nr인데, 똑같이 그려보면 psi r, psi 스타 r이 psi r 플러스 t, psi 스타의 r 플러스 t와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t는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보면 u1, u2, u3로 정수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이제 푸리어 theorem에 따라서 이제 nr이
이제 어떤 상수에다가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함수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분의 2파이 px라는 것은 a가 뭐냐면 눈으로 보기에 원자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 간격인데 얘가 이제 a분의 2파이 px t는 정수. 그러니까 이 a분의 2파이에 x인데 kx인데 여기 정수배고 그다음 a분의 2파인데 여기 정수배의 벡터로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리니의 그 주기적인 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은 포리어 테오렘에 따라서 항상 만족하는 조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표현하고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이런 그 규칙적인 원자 주위의 전자 구름의 밀도에 따라서 얘가 엑스레이가 반사됐을 때 이 전자 밀도의 함수가 어떤 영향을 반사된 빔에 대해서 주느냐 걔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프렉션 패턴 일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일반적인 식에 따라서 이런 조건은 일반적인 이런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결정 구조에서 NaCl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네, 그죠?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전자가 더 크죠? Na 플러스는 전자가 작게 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보면 NaCl이다 그러면 Cl, Na, Cl, 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리콘 그러면 똑같이 실리콘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원자의 그 원소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4개냐에 따라서 이 전자 밀도가 이게 다 똑같을 수도 있고 그게 3, 2, 1, 3, 2,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런 배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티스 컨스탄트 똑같은데 이게 바이너리 컴파운드냐 2개의 물질이냐 혹은 1개의 물질에 따라서 이 반사된 전자 엑스레이 빔의 하이트 있죠. 하이트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티스 컨스턴트인데 똑같은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이너리냐 아니면 모노냐에 따라서 반사했을 때 이게 빔의 하이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트 달라지는 거는 결국 보면서 얘가 바이너리 컴파운드냐 터널이냐 이런 컴파운드 개수에 따라서 픽 하이트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했는 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JCPDS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예, 보면 잠깐만요. JCPDS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여기 있네. JCPDS라 그래서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 돼 있죠. 그죠? 어떤 파우더가 있으면 이 디프렉션 패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을 정한 곳이거든요. 그 JCPDS라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이건 학회다, 그죠? 보면 그냥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엑스레이 어널리시스의 어드밴스도 있고, 뭐 이제 파우더 디프렉션 저널 돼 있고, 이런 그 디프렉션 패턴에 관한 그런 걸 찾을 때 JCPDS 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 이게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서 디프렉션 패턴 되는 게 하이트가 더 달라지고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타믹 폼 팩터라 그러는데 그런 값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이런 결정 구조가 있을 때 이 n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되느냐 라는 걸 이제 복잡한 식을 거쳐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엑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nr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결정 구조에서 전자 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인과 코사인 합쳐서 exponential i, g, r인데 이 g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일 때 a분의 2파이 px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차원일 때 얘기거든요. 1차원일 때 a분의 2파이 px인데 쉽게 말해서 레티스 컨스턴트가 a일 때 역수 리시프로컬이죠. 그죠? 리시프로컬인데 또 요거를 a분의 1차원 a분의 2파인데 3차원일 때 이 리시프로컬 레티스라는 요 g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엑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의미를 보면 여기서 보면 앞에 개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포리어 트랜스폼 하게 보면 포리어 트랜스폼의 식과 똑같은데 규칙적인 전자 밀도 함수는 엑스포넨셜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주기 함수로 생각하면 되고 얘가 포리어 컴포넌트의 앰플리튜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이 전체 얘기되는데 이 전체 전자 밀도가 이제 표현됩니다. 1차원일 때는 a분의 2파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ng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ng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 계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면 요 ng가 뭘 의미하냐면 거꾸로 디프렉션 패턴에서의 요 회절된 무늬의 하이트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R은 공간에 대해서 정의된 거죠. 그죠? 공간이 정의되는데 전 공간이거든요. R이. 전 공간 R인데 여러분 결정 구조라고 생각해 보면 전 공간에 R이가 표현되어 있는데 전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 규칙성을 여기 넣으면 계산이 좀 간단해집니다. 계산 간단해지는 거를 R 대신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래에서 R 대신에 R-RJ 형식으로 해서 식을 변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반사된 빔이 단순한 2D 사인 세타는 n 람다가 아니라 반사된 빔과 전자빔 자체가 어떤 경우에 이제 보강관세, 소멸관세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요 한 가지 여러분 묻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요거 여기서 지금 2D 사인 세타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요 위에 반사된 거하고 이렇게 해보면 추가적으로 있는 경로가 요거거든요. 두 개 합이거든요. 두 개 합인데 요게 하나 D 사인 세타 요 길이거든요. D 사인 세타 요 길이거든요. 요 두 개 길이 합쳐서 2D 사인 세타인데 요게 사실 비눗방울 실험 있었죠, 여러분. 비눗방울 알죠, 여러분? 비눗방울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죠? 막일 때 빛이 이렇게 위에 반사되는 거하고 한층 지나서 반사되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자, 여러분 다른 상황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기름 막일 때에는 겉보기에 2D 사인 세타는 똑같아요. 반사 똑같은데 여기서 기름 방울일 때는 첫 번째가 얘가 공기고 얘는 기름이다. 매질이 밀하다 그러죠. 밀하기 때문에 요 얘기할 때 겉보기에는 2D 사인 세타지만 여기가 굴절률을 곱을 해요. 굴절률을 곱을 해서 걔가 경로차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 되는데 여기서는 원자 레벨이잖아요. 그죠? 원자 레벨이니까 다 진공기죠. 사이는 다 진공기 여기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2D 그냥 사인 세타가 경로차가 되거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기름 방울 때는 이제 이게 빛으로 따질 때 위에 반사되는 것은 보통 소환돼서 밀한데 간다 그러죠. 소환돼서 밀한다 할 때는 위상차가 안 생기는데 이게 밀한데서 소환돼 가지고 밑에는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위상차가 서로 반대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위상차가 없이 가지고 하나는 위상차가 파이만큼 되네요. 그래서 이게 n 람다가 아니라 n 람다에다가 플러스 2분의 람다가 붙어요. 파이에 해당되는 그때 보완관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자 입장에서는 다 진공이잖아요.
그죠? 진공이고 얘는 똑같은 위에서 반사하는 것과 밑에서 반사하는 게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죠. 원자가 부딪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르게 하면 소음일 똑같은 소음일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봤을 때 그럼 이거를 멀리서 보면 평행인데 왜 그 두 개 비교하느냐 그럴 텐데 얘 보면 멀리서 보면 눈으로 딱 갖다 보면 얘는 똑같죠. 그죠? 요 위상차를 그대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얘가 정확하게 위상차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면 파이만큼 나면 이 전체 멀리 봤을 때는 빛이 보강된 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일반 광학인가하고 지금처럼 원자 스케일의 빛이 반사되는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자 배열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부가 있으면 윗면 아랫면 얘기할 때 거리하고 두부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는 거하고 그 사이 거리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요 다음에 할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전자 밀도 있죠. 전자 밀도 함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얘를 어떻게 레티스 관점에서 표현하느냐를 제가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원일 때는 그 A분의 2파이의 정수배였죠. 그죠? 그 A분의 2파이가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도 그 K 벡터라는 거 얘기하죠. K 벡터. K 벡터라는 얘기할 때도 람다분의 2파이거든요. 그죠? 전파 상수가 그 빛의 혹은 그 파동의 파장분의 2파이거든요. 왜 하필 2파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 2파일까요? 얘기해봐요. 왜요? 얘기해봐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해요. 주기성이 2파이잖아요. 그죠? 2파이니까, A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리시프로컬 레티스상에서도, 보면 2파이, 곱을 했을 때, A분의 2파이에다가 L을 했을 때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람다분의 2파이, 그런, 주기성 가진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긴 하지만 람다분의 2파이라는 게 A분의 2파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세타가 세타인 얘는 실제 반사되는 2세타다라는 걸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에서 원래 직진한 것에 대해서 반사된 빛은 그 휘어진 각은 세타가 아니라 2세타입니다. 요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제가 표현한 D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휘어진 거에 세타 표현한 거하고 이렇게 어떤 팔렛 형태로 판 형태로 했을 때 빔이 들어가서 휘어진 요 각도는 2세타입니다. 요건 여러분 실험에서 많이 보는 각이기 때문에 2세타를 표현한 거하고 세타로 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스코피한 오리진 상황에서 세타하고 실험에서 2세타하고 항상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